안녕하세요, 랜드북 팀의 류상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랜드북 인천 확장 기념해서 필지를 남겨주시면 저희 프리미엄 분석을 한번 시연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필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뽑아서 필지 분석 시간을 오늘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필지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필지이고요. 간석동 548-1번지 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랜드북 화면으로 좀 자세한 사항을 먼저 같이 보실게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다시피 이 간석동 548-1번지 이 필지이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가운데 굉장히 큰 중앙공원이 쭉 가로지르고 인천시청역, 인천 2호선과 인천 1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필지입니다. 주변에 지금 신축 사례가 그닥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위쪽으로 지금 간석역 가면 신축이 꽤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거기 이제 큰 도로 건너서 있는 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 저희 늘 보던 토지 이음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 토지 분석하기 전에 당연히 토지 이음 들어가서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봐야죠. 간석동 548-1번지 필지를 보면 필지 면적은 지금 246.3제곱미터 나오고 있고요. 지목은 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역시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도를 같이 좀 살펴보면 앞에 여기 550도라는 필지가 있고 여기가 지금 길이를 재보니까 10m 정도 도로가 되고요. 이 10m 도로에서 지금 양쪽에 크고 작은 필지들이 펼쳐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리미엄 분석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번 해봤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앞에 10m 도로가 있고 지금 우리 땅이 약 246제곱미터 정도의 필지 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고 크게 사실 어려운 필지는 아니에요. 확장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의 주차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지에서는 사실 8대 주차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대 주차가 어떻게 배치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8대 주차 배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접 주차를 이용해서 4대와 4대 단위 주차 계획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총 8대 주차 계획이 되고요. 지금 코어는 그 사이에 계획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난동선 150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1500으로 해서 길을 가던 사람이 코어 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 1500이라는 숫자는 뭐 이쪽으로 와서 바로 사람을 이 안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부로 올라가게 되고 이 뒤쪽은 지금 로드뷰 상으로 보면 여기가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1층 그냥 필로티로 계획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상가가 필요하시다면 이 코어를 뒤쪽으로 보내서 앞쪽을 상가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정리를 하자면 주차 4대가 양쪽으로 연접 주차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에 코어가 배치돼서 상층부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코어가 가운데 있고 여기 64.28제곱미터 한 세대, 62.72제곱미터 한 세대씩 나올 수 있어요. 이 64와 62라는 숫자는 만들기에 따라서 투룸도 되고 쓰리룸도 가능하시지만 요거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어떤 룸의 형태로 갈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서울에서 64제곱미터 정도 나온다고 하면 3룸으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게 아니면 알파룸의 형태가 있는 2룸으로 계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룸, 아주 빡빡한 3룸 혹은 조금 여유 있는 2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4층으로 올라와 보시면 이 4층에서는 이게 지금 1조 사선 라인이거든요. 이 1조 사선 라인이 다행히도 우리가 계획해 놓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도 정부 1조 사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층도 마찬가지로 제가 건폐율을 살짝 줄이면서 5층도 정부 1조 사선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땅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5층까지 사선 제한 없이 똑바로 올라가면서 각 층별로 3룸 2개씩 해서 다세 주택 4개 층함은 총 3룸 8세대, 그렇기 때문에 주차도 8대로 계획되는 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람이 했을 때 이 정도 스케일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아마 이거는 뭐 그렇게 어느 건축사분이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계획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한 거를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희 프리미엄 분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미엄 분석을 이제 또 보실 텐데요. 저희 프리미엄 분석 화면은 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맨 위에 저희 렌더 이미지와 함께 주소와 그 다음에 분양 수익, 임대 수익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서머리 장표가 하나 나오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요 위에서 보셨던 그림을 3D로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모습이 거의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지금 저희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층 주거 다세대 투룸형 옵션으로 제가 선택을 해놨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프리미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층 주거 탭에서 전층 주거로 하실 건지 1층으로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전층 상가로 하실 건지 옵션을 고르실 수 있고, 다세대 탭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에 대한 탭도 고르실 수 있고, 원룸형으로 하실지 투룸형으로 하실지, 투룸형이지만 투룸 이상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한꺼번에 분석하실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보실 거는 인천이기 때문에 전층 주거 다세대 투룸형으로 제가 지금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보시면 지금 주차가 이 그림만으로도 어떻게 배치됐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주차가 여기 하나, 둘, 셋, 4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가 이쪽에도 하나, 둘, 셋, 4대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코어가 들어가 있고, 필로티 층, 2, 3, 4, 5층이 주거층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한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한 계획안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양쪽에 4대씩 배치했지만 저희 프리미엄 분석 AI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조금 다르죠. 제가 했을 때는 요 연접 주차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차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방면에 요 AI가 분석한 안 같은 경우에는 요 연접 주차이긴 연접 주차인데 도로에 면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면한 건 4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의 대수가 사람이 한 것보다 하나 더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조금만 디자인 디벨롭을 한다면 이렇게 가능은 한데, 충분히 기계도 그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1층 배치는 그닥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으로 사람이 통행을 하면 되고, 코어도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면 2층에서 201호 같은 경우에는 17.7평과 202호 같은 경우에는 17.8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보자면 58.8제곱미터, 58.9제곱미터로 나옵니다. 사람이 쓸 때보다 아주 살짝 못 찾는 걸로 보이는데, 그 못 찾는 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로 보면 지금 기계는 코어를 조금 더 넓은 형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람이 했던 것보다 실사용 면적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아주 사소한 차이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정을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대, 사람이 한 것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층 올라가면 역시 일조사선 적용 안 받고요. 4층도 마찬가지로 일조사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조사선을 아주 살짝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면적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5층이 아주 살짝 일조사선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배치한 계획안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아주 건폐율을 살짝 줄여서 5층까지 일조사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세팅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런 단을 놓기 싫어서 건폐율을 살짝 줄였던 거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건폐율과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찾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 계획이 나오고, 저희는 사람이 한 거보다 아무래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땅값과 함께 분양을 할 때, 임대를 할 때 각각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있고, 주거 분양을 할 경우 사업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른 대출 비용이 어떻게 된다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건축사한테 받아서 본인이 엑셀을 키고 그 엑셀표에서 시장 분석을 해서 그 시장 분석의 결과값을 다시 입력시키는 이런 일련의 반복적인 과정을 하실 필요 없이 딱 30분만 기다려 주시면 알아서 AI가 자동으로 모든 건축 계획안과 그 계획안에 대한 시장 조사, 그리고 그 시장 조사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한 사업 수지 분석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보여주는 게 랜드브 프리미엄 분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해줘야 될 거는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건축사는 과연 사라져야 될 직업이냐라고 물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아주 저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된 안을 보여주지만, 이게 최적화된 안과 이 주택, 이 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1층 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린 안에서는 연접 주차 시스템을 다 적용됐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의 대수는 4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I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5대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 4대짜리 자유로운 주차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5대짜리 자유로운 주차를 선택할 건지 상품성에 대해서 논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바로 건축사화하고, 그것이 바로 저희 자문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요, 지난 이벤트로 인해서 신청해주신 간석동 필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저희 AI 분석도 사람이 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계획안을 펼쳐놓고 건축사분도 하나 있으시면 좋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 AI 분석의 계획안도 하나 더 있으시면 좋잖아요. 그 두 개가 각각 서로 가지는 장단점이 있을 거고, 그 장단점을 합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계획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아마 저희 AI 분석의 또 다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석동 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댓글로 필지 분석을 희망하시는 필지 주소 남겨드리면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앞으로 종종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하게 될 콘텐츠는 똑같습니다. 저희 AI 분석과 사람이 했던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다르고, 이걸 가지고 어떤 각각의 한계점과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여러 가지 시선에서 교차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